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믿고 보는 단독자의 인간론, 저번 영상 1부, 아주 그냥 흥미진진하게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2부를 촬영하게 됐는데, 2부에서는 여러분들이 제시할 수 있는 반론에 대해 다 맞받아치는 영상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먼저 이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30대 중후반이 되면, 그래도 결혼하시는 여성분들 봤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30대 중후반에 결혼해서 뭐 살고 안 살고에 대해서 제가 뭐라 한 게 아닙니다. 자, 결혼을 했을 때 여러분들의 결혼의 1차적인 목적이 뭐예요? 예? 애 안 낳을 거면 결혼을 뭐하러 합니까? 솔직히. 그죠? 출산이에요. 예. 출산에 대한 욕구는 남성도 여성만큼이나 엄청나게 강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염두에 둬야 돼요. 항상 여러분들이 뭐 모성애라는 이름으로 항상 익숙한 단어에 이제 익숙해져서 어떻게 보면 절여져 있기 때문에 남성은 이러한 어떤 출산과 어떤 자손에 대한 욕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죠? 그죠? 이 이세에 대한 욕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아니에요. 남성도 마찬가지로 자기 이세를 보고 싶은 생각이 강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자, 그렇다면 문제가 다시 발생을 해요. 이런 그럼 남성들이 만약에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여러분들은 이런 남성들이 멍청하게, 제가 앞에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맹목적 성욕 때문에 여성이 30대 중후반이 돼도 단순히 받기 위해서, 쑤시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채택한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진짜로 단순히 쑤시고 박으려고 30대 중후반이 된 여성을 맹목적 성욕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선택하는 분들, 이러한 것들을 선택하는 분들이 계시기는 해요. 실제로. 그런 결과가 결국 오늘날에 이제 유행되는 바로 이 퐁퐁남이 되는 어떤 지름길인데, 사실상 이거는 뭐 이미 퐁퐁남이라는 이런 어떤 사회적인 용어가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제가 부연 설명은 안 할 거예요. 아무튼 이런 맹목적 성욕 때문에 지배당해서 이런 목적으로 물론 이렇게 결혼을 하는 어떤 동기부여가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1차원적으로. 하지만 출산에 대한 생각을 항상 이 능력이 있는 남자들은 고려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멍청하고 이성이 없는 진짜 완전히 무슨 단세포 플라나리아 같은 동물만 그런 세포의 어떤 지배를 받는 그런 단세포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출산과 어떤 이세를 간절히 원하는 남성은 당연히 20대 적어도 후반, 거의 뭐 마지노선으로 30대 초를 선택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쵸, 여성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임기의 중요성, 제가 아주 그냥 입이 부르트도록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태클을 거신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마치 하늘이 어둡고 먹구름이 끼면 비가 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박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예, 바다가 있으면 바다에 파도가 친다라는 것을 거부하는 것과 해가 뜨면 동쪽에서 뜨고 서쪽에서 진다는 것을 거부하는 것처럼 아주 그냥 몰상식하고 이해가 떨어지는 사람이라고밖에 전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반기를 들면. 마찬가지로 이런 사람들을 이미 선택을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능력남들은. 그러면은 이제 이 30대 중후반 남겨진 말 그대로 이 잉여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잉여분들. 제가 노골적으로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영상에서 일부에서도. 이래야지 여러분들 한 분이라도 빨리 정신 차려가지고 이 사회에 기여하지 않겠습니까? 출산을 통해서. 그죠? 오늘날에 이 출산아, 이 신생아들 너무 숫자 많이 줄어들고, 그죠?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세상 삭막해지고.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이것도 결혼 장려 정책 같은 겁니다. 한마디로, 간접적으로. 그럼 이런 남겨진 잉여분들은 여기서 빨리 탈출을 하려고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이미 늦었다. 이미 늦었다라는 것은, 뭐가 늦었다라는 게, 이 연령이 늦은 것도 늦은 거지만 이미 정신 상태가 늦었어요. 정신 상태가. 이게 중요합니다. 이미 나이가 30대 중후반이면 진짜 위험해요. 솔직히 말해서. 산모 건강도 위험하고 애 건강도 위험합니다. 중요한 건 근데 정신 상태가 너무 늦었어. 몸도 이미 늦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자기의 분수를 모른다라는 게 제가 문제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 왜, 그리고 그러면 성욕의 지배를 받은 남자들, 몸만 원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30대 중후반 여성분들 중에서
그래도 난 여전히 남성들하고 잘 거 자고 나 만나고 남자들이 사랑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정말 이거 너무 가슴 아픈 얘기인데 이것도 제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보고 계시면 저 죽이러 오셔도 됩니다. 칼 들고. 예, 왜냐면 이거 사실이니까. 자, 왜 나를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 이 30대 이 중후반 여성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왜 본인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세요? 남성들이 여러분하고 뭐 이거를 하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아니에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맹목적인 이 욕구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말 그대로 박을 곳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 이제 이해되시죠? 이 말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혼 상대로는 절대로 채택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가임기가 끝났잖아.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예, 여러분들 그냥 뭐 우스갯소리로 왜 미친놈이 유튜브에서 뭐 시청자 끌라고 이딴 소리 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넘기시면 여러분 진짜 제가 너무 안타깝지만 답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왜 내 몸만 원하는 남자만 오는 걸까라고 생각했을 때 원인이 다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남자랑 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착각을 한다? 근데 이 자식이 결혼 얘기는 절대 입 밖으로 안 꺼내. 그게 다 이것 때문입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제가 다 말해드린다고 했어요. 이거 불편할 수밖에 없어. 진짜 적나라하게 내가 다 얘기해준다고 했잖아요. 그죠? 저는 인생 2회차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생 2회차예요. 예. 그래서 믿고 보는 단독자의 인간론이다 라는 얘기를 붙이는 게 아주 그냥 자신있게 붙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해되셨죠? 왜 남자들이 내가 나이가 많았는데도 나랑 자는데요? 그럼 나를 여전히 사랑하는 거 아닌가요? 내 가치가 여전히 높아서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단순히 당신은 그냥 결혼 상대는 아니고 맹목적 욕구에 지배를 받은 남성의 일종의 뭐랄까 몸 대상으로서 도구로서 이용되고 있는 거예요. 도구로서. 아시겠죠? 예. 이 부분 명확하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남성이 30대 초반이 됐을 때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실드 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남성은 이 20대 때부터 30대 초반까지 이 어떤 사회적 압박을 받아요. 어떤 뭐랄까 이 가정을 꾸려야 한다라는 그 가장의 위치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것이 이제 압박으로 다가오면서 결국 사회적 분위기에 의해서 어떤 집을 해와야 된다라는 이러한 생각들, 어떤 그런 강박들에 많이 사로잡혀 있어요. 어떤 경제력이 주는 압박에 많이 사로잡혀 있는데 이러한 것들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스펙을 쌓습니다. 근데 제가 냉정하게 얘기해 볼게요. 여성들 사회생활 일찍 합니다. 사회생활 일찍 해요, 남자보다. 왜 일찍 하죠? 군대 안 가니까. 군대 안 가니까 일찍 해요. 근데 모아둔 돈은 별로 없습니다. 전 이게 정말 미스테리였어요. 어릴 때부터. 왜 남자보다 사회생활을 몇 년 앞서서 했는데 모아둔 돈이 남자의 코끝에도 미치지 못하는가. 이게 단순히 여러분들은 이거를 유리천장의 문제라고만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성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씀씀이의 문제예요. 씀씀이.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씀씀이의 문제다. 자, 남자보다 사회생활을 몇 년 동안이나 빨리 하는데 왜 안 모여? 여러분의 능력의 문제인 거예요. 자, 봐봐요. 여성들이 능력이 있고 돈도 많이 벌어요. 사회적 가치가 높아요. 그러면은 이미 30대 초반의 남성들이 다 이미 20대 중반이면은 이미 다 여성들 다 품절돼. 여성들 다 품절돼서 이미 어머니가 돼 있다고. 어머니가. 이해되시겠어요? 옛날부터 스펙을 갖고 오고 대학생 때부터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라던가 어떤 외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이러한 거의 알파걸 같은 분들은 자기들이 너무 잘 알아. 나의 가임기가, 나의 한계. 나의 이 가임기가 아주 한정되어 있다. 시한폭탄 같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30대 초중반의 남성들, 이 능력남, 알파메일한테 이미 시집을 간다고요. 결혼을 한다고요. 아시겠어요? 근데 남아있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잉여분들 있죠. 예, 잉여분들은 뭐다? 여러 하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 하자가 한두 개가 아닌 거야. 한마디로. 내가 못생겨서 남자를 못 만나서 결혼을 못했다. 무슨 남자들이 다 은큼하고 이상한 인간들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남자가 다 쓰레기밖에 없대. 지 주변에는. 이 여성. 30대 중후반 여성들 남자 다 쓰레기밖에 없어서 안 갔는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 정말 솔직하게 제 영상 보시면서 진지하게 한번 성찰을 해보라고. 정말 그랬을까? 내가 능력이 없는 건 아니었을까? 내 가임기를 내가 어떻게 보냈을까? 눈높이는 어땠을까? 내 분수는 어땠을까? 씀씀이는 어땠을까? 노력은 했을까? 단독자가 책 읽으려고 미친 듯이 책 본 것처럼 나는 나의 어떤 이 여성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했을까? 한번 자문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내가 다른 20대 후반에 결혼을 원하는 여성들은 이미 30대 초중반 남성들하고 결혼을 했는데 왜 나는 잉여로서 남아있는가에 대해서 해답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20대에서 30대 개뿔도 없이 보내다가 30대 초중반 된다고 해서 결혼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마찬가지로 여성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 강조 포인트는 다릅니다. 바로 가임기예요. 가임기. 이거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다. 이 가임기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30대 초반, 중반, 후반의 남자까지도 절대로 30대 중후반을 제정신이 박혀 있으면 만나지 않는다. 냉정하게 말할게요. 20대 후반을 만나서 그래도 영특하고 착한 아이를, 정상적인 아이를 키우고 싶은 거지 30대 중후반 만나가지고 이 히스테리와 온갖 여러 가지 종류의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이러한 여성을 스스로 정신승리하면서 여전히 아름다운 코스모스 같다라고 착각하는 이러한 30대 중후반 여성을 절대 만날 리가 없다. 이해되시죠? 네. 이미 20대 후반에 알파걸들이 좋은 남자들 다 채간다. 알파걸이 이뻐서 알파걸이 아니다. 제발 피해의식에 시달리지 말아라. 피해의식에 시달리지 말아라. 알파걸은 자신의 가치를 높인 여자들이 알파걸인 거지, 뭐 왁구가 어떻다고 해서 남자들이 맹목적 성욕으로 무슨 뭐 결혼할 때까지도 성욕에 지배당해서 결혼을 하지 않는다. 다시 이 부분 짚어드릴게요. 자, 아까 무조건 박으려고 하는 게 남자의 성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대단한 게 있어. 대단한 게 뭐냐면은 이 남자는 아무리 박으려고 하지만 결혼 문제가 달려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고려해요. 예, 심사숙고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는 결혼을 할 수 있다. 만약에 30대 중후반 여성이 결혼을 할 수 있다. 왜냐면은 남성의 이런 맹목적 성욕에 의존해서 결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봤자 결혼 생활 자체는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애초에 남자의 이성은 이 이성적인 능력, 리즌이에요. 예, 이 리즌은 이 박으려고 하는 순간에도 결혼 상대인가를 고려하고 박는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예, 맹목적이지만 이거를 고려한다니까, 소름 끼치게. 그렇기 때문에 사랑해서 나랑 자는구나라고 절대로 이 30대 후반 여성들은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이 이미 상당히 이제 부패한 상태다. 뭐가 부패했다? 난자가 부패한 상태라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너무 거칠게 표현해서 죄송하긴 한데 어쩔 수 없어요. 맞는 걸 어떻게? 아니 독사의 이빨에 독이 들어있는 거를 그럼 독이 들어있다 그러지 달콤한 꿀이 들어있다 그럽니까? 이것만큼 기만이 어딨어? 마찬가지야. 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미 심히 부패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기형아 출산을 감당하면서까지 여러분을 만나서 결혼하고 싶다. 여러분이란 사람이 너무 좋아서 그럼 그 사람 잡으세요. 그 사람 뭐 왁구가 어떻고 뭐 몸뚱아리가 어떻고 뭐 돈을 얼마 벌고 경제력이 뭐 어느 정도 되고 이딴 거 지금 따질 때가 아니에요. 예, 이해하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2편 여러분들이 좀 반론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30대 후반이고 뭐 30대 중반이고 결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맹목적 성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좋아서 이 사람하고 결혼해서 애를 안 낳더라도 그냥 같이 살고 싶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히스테리와 어떤 분수를 모르고 계시는 분들은 이미 20대 30대 되기 전에 다 좋은 여자들은 시집을 갔고 결혼을 했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속물이 아니라는 것,
절대로 비판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이딴 소리 하시지 마세요. 남자들 어린 여자만 밝힌다. 이딴 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 어린 여자만 밝히겠어? 잘 생각해봐. 무슨 뭐 페도필리아예요? 네? 무슨 뭐 페도필리아가 있다면 남자들이 페도필리아가 있으면 유치원생 건드리겠지. 남자들이 페도필리아가 있으면 유치원생 건드리는데 그렇지 않잖아. 가임기라고 결국에는. 한마디로 가임기가 작용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남자도 이 2세의 어떤 건강과 이러한 가치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많이 한다고. 키가 작아가지고 2세가 키가 작을 것 같아서 안 만난다고 했던 여자처럼 마찬가지로 남자도 내 아이가 내 부인이 노산으로 인해서 장애인이 돼가지고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거를 지켜보고 싶지 않다고요. 이해하셨죠? 정확하게. 네, 이렇게 해서 영상 마무리할 거고요. 정말 너무 화가 뻗치고 열이 받으시면 여러분들이 이게 진짜 나에게 이제 진실이 현실과 진실이 아주 그냥 치사량만큼 들어왔구나, 내 몸에 주입됐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그래도 저를 죽이고 싶으시면 저한테 따로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제가 한번 만나드리겠습니다. 연장 챙겨가지고 저를 한번 아장내로 찾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